이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시 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번 영상 반응 뜨거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제가 더 중요하게 전해드리고 싶어 했던 철도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오늘은 철도 지하화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야 하네요. 오늘 콕부동산에서는 철도 지하화는 어떤 것이며 이 사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사업들을 나쁘게 해서 얻는 건 없어요. 사업을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니까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GTX-C와 천안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돈이에요. 주변 지자체와의 협상과 1,500억이라는 재정이 필요한 GTX-C는 다 알고 계실 테니 철도 지하화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보자고요. 저는 이 천안철도 지하화는 경제성 논리 외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성, 천안 균형 발전 등등등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경부선 개통 이후 국토의 대동맥으로 중추적 기능과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경부선 라인이라는 발전축을 만들었죠. 반면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그리고 도심의 동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부선이 경유하는 도심의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고 천안시의 인구 증가에도 불과하고 이 주변 지역은 인구가 감소 중에 있어 국토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했죠. 이래서 철도 부지의 지하화가 되지 않는다면 감소 중인 원도심의 인구와 도심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논의가 시작한 게 철도 지하화입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에서 천안의 경부선 통과 구간 중 두정역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수지구까지 지하화 사업을 끼워 넣으려고 했지만 재원 부담으로 국토부에서는 반려를 했어요.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경의선의 용산 과자 복선절철 지하화 사업으로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었으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되었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죠. 너무나 다른 곳이 되어버렸죠. 특히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연남동 구간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로 50년 이상 양분된 도심을 통합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했어요. 이래서 많은 곳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과 소음, 진동 등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 속 생태 녹지 공간 창출로 인한 생활권 연계, 도시 공간의 단절 극복 및 낙후된 이미지의 개선을 노리고 있죠. 2014년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지하화 타당성 연구에는 두정역에서 구룡동 구간에 이르는 전 구간 지하화와 현 주요 도심인 두정역에서 천안역 구간의 부분 지하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는데요. 상부 구간을 어떻게 개발할지 잠깐 설명드리면 두정역에서 천안역 구간은 공동주택 및 주상 복합 용도로 개발을 유도하고 천안 구도심과 연계한 역세권 복합 개발, 천안역 남측 구간은 주거 복합 및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지하 사업 필요 비용으로는 약 3,600억에서 7,900억 정도로 추산을 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무지막지한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했냐면 철도 부지를 제2,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부지 매각해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이곳들을 말이죠. 전 구간을 지하하면 상부의 토지 가치는 5,800억 정도, 두정역에서 천안역까지 여기까지만 한다면 상부의 토지 가치는 약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전 구간 지하화는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이 부분 지하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BC 1.27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 구간을 사업화할 경우 천안시의 부담액이 약 2,400억 정도이지만 두정역에서 천안역까지만 부분 지하할 경우 천안시는 부담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300억 정도가 남았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10년이나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해야겠지만요. 항상 이러한 국책사업의 경우는 사업성만으로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부선은 천안의 도시 발전을 이끌었지만 반면
도시 미관과 소음 및 먼지로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도심의 동서를 단절하고 있죠. 이러한 영향으로 경부선의 주변 지역은 슬럼화되고 있죠. 위에서의 경제성의 논리만이 아닌 천안의 도심 동서 균형 발전과 경의선 숲길처럼 철도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도심 동부권에 변화가 없는 게 제일 핵심인 철도가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심 동쪽에 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지상 철도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어.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되었을 때 관련한 연구가 몇 개 있는데요. 선로가 지하로 들어가니 주변 정주 환경 여건이 개선되고 거주 임금이 상업 활동이 증가해 이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다양해졌습니다. 토지 이용이 다양화는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를 증가시킨다는 게 이런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지상부 토지이용 구상도입니다. 두정역에서 천안역 구간은 공동주택 및 주상 복합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2,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했고 천안역 역사 일대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딜 봐야 될까요? 지금 낙후의 정점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되겠죠. 로드뷰만 봐도 어느 정도인가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안 좋다고 해도 도심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지만 그 가치가 지금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지하화가 진행된다면 이런 곳의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바로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면 또 화내시겠지만 GTX C와 같이 20년 이상 걸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슈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셔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 지자체 부담이 적고 천안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상 철도로 동서가 단절되어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으니 지하화로 낙후된 도심의 동부권의 재생을 위해서. 물론 사업기간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분 2월 5일에 벌써 지하화에 대한 토론회가 시작했어요. 공론화가 된 거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점점 주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주변 부동산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 사례를 통해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었다고 당장 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현수막 붙어 있다고 다 하면 지금 이런 말씀 드릴 일도 없겠죠. 장기 과제로 20년 이상 사업 못하고 질질질 끌리는 사업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